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델TV 2020년 상반기 특집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진행합니다. 자, 이번 2020년 타이틀은요. 돌처럼 변함없이 물처럼 한결같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과 1시간 엮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내일 모레부터는요, 구정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도 다음 주 수요일은요, 또 제가 방송에 나옵니다. 자, 이 방송요, 밤 12시에 재방송으로 또 여러분들 시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 새벽 2시, 그리고 일요일 밤 10시에도 저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 구정 연휴에는요, 제 방송이 많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또 보고 또 보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특히 우리 경남 김해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는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기술적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1차 무역 협상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 가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차근차근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요, 제가 방송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요, 이 방송을 청와대에서 시청은 하지 않고 계시겠지만, 혹시 이 방송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채널을 돌리다가 혹시를 저를 만나신다면, 저는 그렇게, 내일 모레 연휴잖아요. 우리가 구정이나 추석 연휴를요, 3일이에요, 3일. 그죠? 가운데 추석이나 구정을 가운데 두고요. 양옆으로 하루씩 3일을 쉬었어요. 예전에는요.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권. 예전 정권에서는 정계와 그러니까 그죠? 정치계와 재벌 간의 어떤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물론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냥 우리를 무슨 어디 막 노예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구정이라는 게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3일을 쉬면요. 자, 구정 때는 이제 가는데 하루 잡아먹죠. 그리고, 자기 이제 부모님, 자기 아내로 볼 때는 시댁 아닙니까? 그죠? 시댁을 갔다가 하루 묵고, 그리고 와야 이제 어디로 와요? 처갓집도 가야 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님, 3일을 가지고 가고, 오고, 그리고 또 처갓집 안 갑니까? 예. 그러면요. 이제는 최소한 5일은 줘야 됩니다. 5일은. 우리나라도, 길이 많이 막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니까 가운데 3일. 그러니까 시댁에도 가고 처갓집에도 가야지. 우리가 OECD 국가에서 이혼율 1위로 자꾸 나오는 이유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대개 이제 구정을 세거나 추석을 세면요. 이혼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요즘은 이제 같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며느리들은 또 가서 아무래도 지짐도 하고 이것저것 부엌일 하고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잖아요. 그리고 좀 하루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적으로나 어떤 이 사회 문화, 모든, 정치 다 안 좋은 거예요. 나라 발전이 안 좋은 거니까, 5일은 줘야 된다. 제 말에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5일은 줘야죠. 그죠? 안 그래요? 3일 갖고 어떻게 시댁 가고 처갓집 갑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게 이제 토요일, 일요일 끼면, 그죠? 대체 공휴일에서 하루를 더 주긴 줍니다만은 부족하죠. 그러면 대체 공휴일에서 6일을 주면 돼요. 괜찮아요? 자, 예전에는요, 그때는 일을 해야 됐어요.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조금 삶이 나아졌기 때문에 5일은 줘야 됩니다. 그죠? 이 방송 부주실에 우리 PD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자, 고맙습니다. 자, 우선요. 이쪽으로 좀 들어가서, 자, 여러분들 지금 차트 보이시는 게 이쪽에요.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차트인데요. 미국 차트입니다. 여러분 이쪽에 보면요. 이게 언제냐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요.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가죠. 그렇죠? 부럽죠. 그죠? 미국의 대표 다우 지수입니다. 2008년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갔어요. 2008년도 때는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줘서 박살이 난 거지만 이거는 저 은행 대출은 없어요. 투자은행에서 대출해주고 이걸 또 파생으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호구 그런 나라에다 막 팔아 넘기고 그랬죠.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차트부터 한번 좀 보실게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제 다우지수가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S&P 500 지수입니다. 야, 기가 막히죠. 예? 우리나라 코스피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자, S&P 500 지수고요. 그 다음 차트가요, 나스닥입니다. 이 나스닥, 이 지수가요, 우리나라는 저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이런 건요, 기술주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에 영향을 받아요. 나스닥이 이만큼 가면요, 우리도 이만큼 가야 되고요. 나스닥이 떨어지면 우리도 떨어져야 되는데, 아니, 나스닥이 이만큼 가는데 우리는 요즘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요. 요즘 여러분들 뭐 뉴스에는 안 나오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상당히 지금 과도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될 때가 요때만 좀 지나면 한 2달만 지나면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차트는요. 반도체 지수를 제가 이렇게 좀 차트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이쁘죠? 네, 이걸 우리가 이쁘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대만 가권입니다. 대만 가권. 하다못해 대만조차도 직전 고점 뚫고 계속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유독 안 가는 나라가 2개가 있어요. 유독 안 가는 나라가 2개가 있어요. 그 나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해종합주가지수, 이거를 중국 지수입니다. 중국. 오우, 안 가요. 그죠? 중국도 전에는 한번 날아갔었죠. 그죠? 중국 현재 지금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해종합주가지수하고 똑같이 연동되는 지수가 뭐냐면요. 바로 안타깝게도 바로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입니다. 예. 우리도 지금 직전 고점 2600 찍고 지금 아직 안 갔죠. 그리고 지금 이게 상위 지수입니다. 안 가죠. 이 둘만 안 가요. 다 가는데 얘네들만 안 가요. 중국과 한국만. 왜 그럴까요? 연동돼 있어 그래요. 중국이 가면 우리도 가겠죠. 그러면 언제나 갑니까? 요즘 왜 이럽니까? 도대체 좀 언제나 갑니까? 다른 뭐 미국에서는 들려오는 소식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둥, 뭐 어쩌고저쩌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우리는 도대체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그죠? 가슴 아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차트 오늘은 저 차트 어떤 차트를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거를 좀 잠깐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요. 소위 화이팅. 자, 봐요.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전쟁이란 말은 쓰면 안 되죠. 뭐 상대가 돼야 싸우죠. 미국이 용인대 유도대 나온 친구라면요. 중국은 뭐 유치원생이다라고 보면 돼요. 뭐 아니 이게 아주 미디어들에서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전쟁이래요. 무슨 전쟁이에요? 전쟁 안 해요. 그 얘기는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2019년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5월 9일 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취한 조치는 뭐예요? 그냥 관세 부과를 해버린 거죠. 예, 미국의 관세, 중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했죠.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중국도 화가 나잖아요. 야, 우리도 미국을 보복을 해야 돼. 보복 조치. 근데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없어요.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카드를 쓴다 해도 출혈이 더 커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한테 쓸 수 있는 보복은요. 그냥 바늘로 콕 찌르는 거예요. 바늘로 이게 저 살집을 콕 찌르면 아야 하겠죠. 근데 미국은요. 바늘이 아니라니까요. 바늘이 아니라 그저 그냥 그래 이거는 표현할 수 없어요. 예? 바늘이 아니라고요. 미국은. 그래서 물론 카드는 쓸 수 있겠지만 쓸 수 있는 카드는 없어요. 왜? 쓰긴 쓸 수 있으나 출혈이 더 크다.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거 아셔야 돼요. 이제 미국은요. 세계 오일 생산 1위국이 됐어요. 사우디를 제끼고 세계 1위국이 됐어요. 그리고 수출국 2위입니다. 2위.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수출국 1위가 될 겁니다. 바로. 아니면 지금 현재 통계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미국이 지금 오일 생산 1위국에 수출국 1위가 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 현재 사우디가 1위입니다. 그리고 2위가 미국이에요. 모르셨어요?
그리고 이 오일 생산, 그러니까 세일 오일은요, 샌드거든요. 샌드, 즉 모래에 묻혀 있는 기름을 한 방울씩 똑똑똑똑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우디 중동 지방은 빨대를 땅에다 딱 꽂고 입으로 쭉 빨면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생산 단가가 뭐가 싸겠어요? 당연히 중동이 싸겠죠. 그렇죠? 예, 단가로 따지면요, 배럴당 한 30달러 정도 되는 거고요. 미국의 샌드 오일은, 그러니까 그 세일 오일은 한 60달러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를 프린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월급은 달러로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미국의 과연 그 오일 생산 1위국인데 생산 단가는 어떻게 계산할까? 그거는 이제 그 방송이라 내가 정확하게 얘기 못 하겠는데요. 그냥 웃지요. 그죠? 그냥 웃자고요. 자, 즉 이제 미국은요, 그거잖아요.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흔들 수 있는 초강대국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제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죠. 이란의 장군 하나, 이제 솔레이만이라는 친구를, 그죠? 무인 드론이 가서 이제 그 친구를 살해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온 지구가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랬어요. 엄청 시끄러웠어요. 근데 그런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왜 그랬는지. 그거는 국제정치라는 것은요, 소위 이제 제 식대로 표현하자면 깡패 정치예요. 힘이 있는 자가 이기는 정치고요. 동맹국가라고 또 적국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 동맹과 적국은 다른 거 없어요. 이 국제정치에서는 내 나라에 나한테 이득이 되는 국가면 동맹이죠. 나한테 이득이 안 되면 적국인 거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것도 보면 돼요. 이거하고 이제 연계가 되고요.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잡아요. 중국이 뭐 전체 석유 수출 수입량의 한 70%를 이란에서 가져오는데 거래를 못하게 하니까 위안화를 줬어요. 근데 솔레이만이라는 친구가 그거 갖고 위안화 갖고 뭐 하겠어요, 그죠? 살 수 있는 거 중국에 가서 다시 상품을 사는 것밖에 없는데 무기를 많이 샀죠. 중국산 무기를 사서 그 무기가 솔레이마니가 이제 중동에 이제 테러 집단들 있잖아요. 막 여기 빵 저기 빵 터뜨리는 그쪽에 아마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다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트럼프 이제 집권 하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솔레이마니를 어떻게 하면 이제 살해를 한 것은 다 경고죠. 그러지 말라고, 그죠? 그잖아요. 자, 일반 군인은요, 어디 폭격을 할 때 그 지역에 어린아이와 주부가 있으면 폭격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국제법상. 그런데 이런 솔레이만이나 이런 테러 집단들은요, 군인한테 쏘는 게 아니라 민간인 애들 또 뭐 주부 이런 쪽에다 그냥 막 미사일을 터뜨리는 파렴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그런 무기를 솔레이마니가 가져다가 중동 테러 집단한테 뿌린다는 거 알면 시진핑이는 그런 거 좀 팔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진핑이 오빠도 나쁜 오빠지. 그죠? 그래서 경고를 한 거죠. 물론 저는 즉 얘기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어요. 야, 우리 니네 기름 필요 없어. 우리 기름 철철 넘쳐. 기름 철철 넘쳐. 있는 거 지금 퍼 마셔도 지금 큰일 났어. 그냥 공짜로 하늘에다 떼고 있어. 가스 같은 경우는 그냥 막 불태워서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으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은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앞으로 주기가 10년 주기가 아니라 20년 주기로 간다. 2040년까지는 좋은 거죠. 즉,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흔들 수 있는 초강대국이 됐다. 미국이.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언제 가요?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리기 위해서요. 자, 얼마 전에 이제 중국과 미국이 이제 1차 무역 협상이 끝났고요. 2차 무역 협상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아마 할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은 민주당 대표는 이제 월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뭐 게임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꽤 높아요. 각 글로벌 기업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뭐 삼성이라든가 무슨 글로벌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3개, 몇 개. 그 회사들도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 70%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베팅을 하는 거니까 그런 베팅들이 되게 맞아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2차 무역 협상은요, 트럼프가 대통령 된 다음이야지.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인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1년 내내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왜 긁어부스럼을 만들겠어요? 안 만듭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동안 이제 중국이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가 있었는데, 자, 이런 이야기를 사실 여러분들께 많이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할 기회도 없고,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이런 내용을. 근데 재밌잖아. 자,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 탈취 금지.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우리나라도 중국에 이제 진출한 사업가들, 1세대 사업가들이 성공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인이 사업자, 본인이 중국 사람이 내야 되고, 지분율 51%에 우리는 49%. 그리고요, 안 돼요. 중국에서는 사업이 안 되게 돼 있었어요. 그때는. 좀 기술 탈취 금지, 이런 게, 들어오는 조건에 너네들 기술을 우리한테 이양해야 돼. 뭐 이런 조건이었어요. 뭐 시장이 언제 크다 보니까 들어갔던 거죠. 자리 잡으려고. 그래요. 자, 그리고요, 뭐였냐면 금융시장 개방 등등등등이 있었어요. 미국이 중국에 요구사항이 있었다고요. 이것만큼은 너네들이 꼭 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2008년 이후에 미국이 돈을 연락장 찍었어요. 그러면 달러를 엄청나게 찍으면, 우리나라의 원화를 엄청나게 찍으면 뭐가 오냐면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오르는데 엄청나게 오르는 거죠. 뭐 베네수엘라나 뭐 아르헨티나 이런 것처럼 뭐가 일어나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뭐 계란 한 줄 사러 가는데 막 5만 원, 6만 원 줘야 된다고요. 쌀 20kg짜리가 뭐 4만 원, 5만 원인데 막 40만 원, 60만 원이라고 그러면 살겠어요? 못 살겠지? 폭등이 일어나죠. 자, 미국이 사실은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에 처해야 되는데, 자, 돈을요, 지금 붙들고 있어요. 돈이. 그러니까 시중에 풀리지 않은 묶여있는 돈들이 있는데 그 돈을 어디론가 방출을 해야 되는데 방출할 곳이 없는 거, 중국밖에. 그래서 결국에는 핵심은 그거예요. 중국의 금융 개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올해부터는요, 중국이 완전히 만세를 불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 자본의 직접 투자 및 현금 인출 가능.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중국에서 사업을 해요. 돈을 벌었어요. 본국이나 어디다 이제 돈을 송금해야 되는데 안 돼요. 중국은 한 달에 딱 하루, 그때만 인출해서 송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나라였어요. 중국이. 모르셨군요. 그래요. 그래서 막 사업하다 안 돼갖고 막 야반도주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 1세대 중국 투자자들은 그랬어요. 그죠? 이해가셨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미국의 거대 자본이 침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으로. 자, 어디로 들어갈까요? 주식, 부동산. 즉 이제 100% 지분을 가지고 미국의 어떤 자본가가 중국에다가 증권회사를 차릴 수가 있어요. 은행을 차릴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세상이 온 겁니다. 그러면 거대 자본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주식과 부동산으로 들어가는데, 중국에 뭘 만드냐면 버블을 형성하는 겁니다. 아니, 중국에 지금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그래 안 해도 지금 버블이라는데 그 버블에 버블을 만들겠죠. 그죠? 그러면 표면적으로 볼 때는요, 중국이 엄청난 호황을 일으키는 겁니다. 덩달아서 한국도 도와지겠지만, 자, 호황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호황. 자, 그러면 이게 중국 차트라니까? 안 갔잖아요. 아까 이제 보셨듯이 제가 뭐 다우지수나 나스닥 S&P 500 지수라든가 반도체 지수나 하다못해 대만 가권 지수를 보더라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반도체 지수인데 이 중국하고 얘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중국의 차트가, 이 상해종합 지수가 이와 같은 차트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중국판 플라자 합이다. 저는 이렇게 명명을 하고 싶어요. 1985년도에 일본의 플라자 합의. 그죠? 아시죠? 그죠? 야, 일본이 말이죠. 달러당 엔화 250엔에서 어떻게 했어요? 120엔으로 강세 뚝 떨어져 버렸죠. 그죠? 그래서 2년 만에 엔화 가치가 2배 상승했어요. 이때 아세요? 여러분들 차트가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니케이 지수나 뭐 부동산 지수 보면요, 85년 프라자 합의 이후에 2년 만에 엔화 가치가 2배 상승하듯이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요, 초급등을 해버립니다. 엄청나게 급등을 해버렸다고요. 아셨죠? 그러면 지금 왜 중국판 플라자 합의라고 그러느냐? 이 거대 자본들이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중국의 상해 지수는요, 얼마까지 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중국은요, 이거 뚫습니다. 5,500, 6,000까지 쭉 뚫고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중국 따라가요. 중국 따라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국 따라가는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본판 프라자 합의를 잘 기억하시면, 그러면 중국도요,
학습 효과, 그러니까 일본을 봤을 거 아닙니까? 아, 이랬구나. 거대 자본이 들어오고 기술이 들어오고 나라가 잘 살게 되고 GDP 대비 미국의 GDP 대비 한 40% 정도 쫓아오면은 얘네들은 우리를 양털을 깎는구나라고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죠? 2020년 지금 2020년 중국 금융시장은 개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국 그 자국 은행 외국인 지분율 상한 철폐, 예, 그리고 외국 자본 지분율 100% 은행 설립 허용, 증권회사 설립 허용. 야, 그래요. 완전히 내어준 거죠. 원래 주 목적은 이거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한테는 참 안타깝지만, 응? 이게 이제 뭐 굳이 제가 그 말씀을 드릴 필요 없는데, 우리 IMF 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들어왔다가 또 확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큰일 나겠죠, 그죠? 자, 이게 45조 달러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45조 달러면요, 여기다 공세기를 붙여보자고요.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하는 거요. 중국의 금융시장이 개방이 되는데 얼마냐면 45조 달러, 그러면요 4경 5천조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경을 칠 일이죠. 어마어마한 돈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45조 달러. 그러니까 10조, 100조, 1000조 경이니까, 그죠? 네? 4경 5천조 원이라는 돈이 중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뉴스 보셨죠? 얼마 전에 중국의 환율 조작국 철회를 합니다. 원래 중국은 환율 조작국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중국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위안화 자체를 결국엔 이것도 만세를 부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위안화 강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꼭 지켜야 될 위안화가 7위안이었는데 이거 자체가 4위안까지 가면서, 그죠? 일본산 프라자비처럼 쭉쭉쭉쭉쭉 주가가 엄청 올라가고 부동산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럼 괴리는 많이 일어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중국은요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란이나 이라크나 지금 막 반정부 시위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거, 재밌는 얘기가 바로 미국의 투자은행 볼코르를 해제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궁금하죠? 요거까지만 갑니다. 재밌죠? 볼코르를 해제합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볼코르이 뭐냐면 미국 대형은행이 자기 자본으로 위험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 자산 운용 규제책으로 15년 7월 22일부터 전면 시행한 게 볼코르요. 묶어놨죠. 이거를 해제해버립니다. 그러면 엄청난 돈들이 와 하고 어디로 갑니까? 중국. 중국 주식 상해지수 확 오르겠죠. 부동산 확 오르겠죠. 대한민국 코스피 확 오르겠죠. 그런데 북한이란 지정학적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해 종합 주가지수,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를 보고 계십니다. 힘내시라고. 대충 이해 가셨죠? 세상은요 쇼다. 제가 옛날에 그 방송하면서요 타이틀을 주식은 사기다라고 했다가 제가 한자로 썼어요. 지나온 과거다 해서 한자로 그냥 사기라고 썼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공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공지보다도요, 그 노란톡 있죠? 노란톡. 예, 노란톡 거기에 친구 추가하시면 여러분들 또 좋은 정보 제가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서 그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움직여준다면, 전에 이제 그 지난 2019년도 하반기 방송 때처럼 제가 어떤 종목을 선정해서 제시했고, 지난주에 뭘 했으며, 여기서 사서 이만큼 올랐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제가 좀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친구 추가를 하게 되시면,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방송 끝나고 내일은 없습니다. 그죠? 매주 목요일 날, 장중 공개 방송을 하는데, 그 노란톡에서도 여러분들 시청할 수 있으니까, 지난주 한번 방송하고서요. 지금 회원가입이 아마 몇백 명 됐대요. 역시 대단해요. 자, 고맙습니다. 자, 이것은요, 2월 1일 날, 다음 달 1일 토요일 날, 이제 무료 성수상의 특별한 만남 무료 강연에는 어떻게,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이제 시작한다라는 거 알립니다. 그리고 이데일리 온에 신청을 꼭 하셔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밌죠? 그래요. 이건 뭐냐면요. 이제 화면 좀 키워도 됩니다. 예, 굉장히 이거는 키워도 됩니다. PD님 잘 보세요. MACD 오실레이터입니다. 여기 보면 밑에 수식을 잠깐 좀 보세요. 수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이제 보조 지표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MACD 오실레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피봇. 예, 피봇. 예, 그리고 얘는 이제 소나 모멘텀. 예? 이 수식을 좀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그마 차트. 예, 이런 거 좀 보잖아요. 주식에서 좀 많이 아시고 또 금융이나 유관기관에 계신 분들은 이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 공부했잖아. 자격증, 나도 그 자격증이 있거든. 이런 거 있어야 돼. 이거 알아야 이게 자격증이 나오더라고. 그지? 예, 그래요. 이건 이제 이격도입니다. 예, 그래요. 얘는 이제 여러분들 그 유명한 볼린저 밴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일목균형표, 뭐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죠? 이거는 이제, 엔벨로프. 그리고 얘는 볼륨 오실레이터. 이런 거를 이제 보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난 성 소장이 짜잔! 그러고서 야, 우리는 뉴스 보지 말고, 응?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 거 없고, 단지 어떤 타겟에 들어오면 그때 그냥 총으로 한 방 빵 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서 빵 쏜다 그 얘기죠. 그죠? 네, 빵 쏜다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차트들, 그죠? 이런 보조 지표들. 그럼 성 소장이 가지고 있는 보조 지표들은 뭐냐? 바로 이런 이제 보조 지표들이, 여러분들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예, 그런 좀 제가 좀 부셨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게 이제 이 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보는 HTS에다 놓고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자, G7, K7 이런 이제 강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그게 저게 뭐지? 그건요, 그냥 제가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고 직접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키모 증권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사실은요, 이게 90년대 이제 만들어졌던, 예, 여러분들, 이게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그때는 HTS가 없을 때 이제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왔던 거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이렇게 떠요. 그럼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죠? 실시간 추천. 종목들이 담아서 실시간 어떤 기준에 오면 여기 보이세요? 요게 빨간 선이 나오면서 매수 뜰링 소리 주면, 그죠? 예, 어느 시점에 가서는 또 매도 신호가 딸랑 오겠죠. 그죠? 예, 이거를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제 HTS 나오고 뭐 너도 뭐 자동 매수매도 뭐 그런 얘기는 저협에서 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이거 또 하나 화면. 저는 이제 7% 기준으로 7%의 물이 차면 자동으로 매도. 그러니까 얘는요, 실시간 추천이고 얘는요, 매도입니다. 매도 포인트. 어느 정도 7%가 오면 매도. 이렇게 만들어진 이 안에 있는 부품을 떼다가 기존의 HTS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이거 뭐시오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뭐시오라고 하지 마시고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중요한 건 차트가 몇 개 있는데, 자, 이런 겁니다.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포크라고 그랬죠. 그죠? 어떤 이제 차트가 하나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어떤 캔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갖다 붙여야 될 게 있어요. 그죠? 예, 그래요. 이거를. 예, 자, 다시. 이게 칠판이구나, 참. 그래요. 다시요. 자, 흰색. 좋습니다. 깔끔하네요. 그래요. 자, 다시 이제 캔들을 그릴게요.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그죠? 어떤 캔들이 타겟이 설정이 되면 확인해야 돼요. 여기에 아까 그 수식에 의해서 갖다 부딪히는 이평, 수렴이라고 그래서 수렴. 그래서 전에 계속 이제 그런 설명을 드렸죠. 수렴. 그러니까 역배열로 오다가, 그죠? 자, 역배열로 오다가, 그죠? 이렇게 역배열로 오다가 부딪히는 요 지점. 이 지점에 캔들이 하나 이렇게 선다고 생각해 봐요. 이런 이평선은요, 전 세계적으로도 만들 수도 없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없어요. 2042년도에는 이게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없다고요. 이해 가셨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거를 수렴이라고 그랬어요. 수렴.
수렴, 확장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예. 그러면 네가 수렴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수렴을 알길 뭘 알아요. 모르지.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런 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 캔들에 어떤 캔들이 하나 발생하는데 일이 다 모이는 거예요. 어떤 이평선이 이쪽으로 다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예? 이쪽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막 이리 해서 막 모이고. 예? 예? 거리랑 들어오면서 갑자기 다 이쪽으로 모입니다. 이쪽으로 이 한 곳에 계속 캔들이 이평선이 다다다다닥 붙이는 거예요. 그게 G7, K7, 7777 뭐 여러 가지 이제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 포크와 헌터가 있더라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죠. 자, 간단하게 포크와 헌터라는 차트가 있는데 사실은 이 용어 자체도 제가 좀 과격해서 이름을 도끼, 사시미 이건 이제 방송용어로 적합하지 않으니까 자, 포크라고 그래서요. 이렇게 점선이 파란색 점선인데 어디로 오냐면요. 종가로 옵니다. 종가로 오는 이게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자, 오케이. 종가. 그리고 포크. 제가 사시미 이러면 안 되잖아요. 포크로 들어오는데 이거는 헌터라고 했어요. 헌터. 사냥꾼 이래서 헌터. 제가 그냥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개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셨죠? 이게 들어와야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요. 야, 무슨 말인지 복잡해, 어려워. 그래요. 괜찮아요. 다음 시간에 또 있으니까. 외로운 겁니다. 이건 이제 제가 스나이퍼라고 했는데, 그래요. 개인 투자자는요, 정말 외로운 거예요. 어디서 정보를 받을 수도 없고요. 돈도 없고, 다 물려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하는 분들이 돈을 갖고 있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주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주식을 사놔야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돈을 갖고 있어야죠. 그죠? 자, 그래서 정말 내가 주식에서 돈 잃었다고 그래서 친구 만나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야 욕만 먹는 거고요. 그 처음에는 이제 주식 딱 사고 나서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잖아요. 어디서 이제 흘려들은 귀동량으로 뭐 이 종목이 2,000원짜리인데 5,000원 간다. 그 1억을 딱 사버린 거예요. 자기 아내 몰래. 그럼 지가 상상을 하는 거죠. 야, 이거 5,000원 된다고 그랬으니까 2,000원짜리가 예를 들어 5,000원 된다고 그러면 야, 이게 지금 내가 얼마를 버는 거야. 2억 5천. 야, 신났네. 그리고 집에 딱 들어가서 걱정하지 마. 큰소리 치고 그죠? 차 바꿔준다고. 그랬다가 1억 산 게 7천 되고 5천 되고 3천 2천 되더니 거래 정리되고 상장 폐지돼 버리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대표가 횡령을 해요. 몇십억. 멀쩡한 회사를. 그러니까 횡령을 했으니까 그 회사는 당연히 거래 정지죠. 그러면 그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은 몇백억, 몇천억이 될 거 아니에요. 선량한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 회사가 상장 폐지된대요. 어디다 하소연합니까? 어디다 하소연합니까? 그래서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님 됐을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런 회사들 절대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 퇴직금이에요. 그런 회사들에다가 멀쩡한 회사에다 집어넣는데 회사가 대표가 횡령했대 60억을. 그 형 떨어졌더라고. 어느 회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에 납품하는 부품회사가. 거기에 몇천억이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은. 그게 이 시장이라는 것만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총으로 쏴 죽이는 겁니다. 뭐를? 캔들을. 사람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런 차트를 보면서 이게 무슨 도깨비 방망이인 줄 알고 열심히 매매하고 있고 지금도 이걸 보고 계십니다. 장난하십니까?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우리한테 배포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떤 종목이 만났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차트입니다. 그 회사입니다. 자, 이렇게 기둥이 나왔어요. 잘 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여기 기둥 보이시죠? 기둥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여기 이제 녹색 선은 뭐라고 그랬어요? 감싸봐. 그래요. 파란색으로. 이 녹색 선은 뭐예요?
예. 이거는 몸통과 꼬리가 비율이 황금 비율이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딱 나오는 거예요. 거리량은 지수 21 이평선. 그거를 2배수가 올라면 할렐루야. 1차 합격.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짓? 있다고 짓을 하지. 지금 뭐 하는겨?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죠. 뭔지 모르지만 그 빨랫줄에 걸렸다가 뭐 거리량도 들어왔었어요. 그러나 그죠? 여기서도 발생은 됐으나 이것도 기준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얘도 일단은 안 잡아줍니다. 아까 보셨던 그 수식에 의해서 이걸 잡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장은 완전 미친 짓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기가 막힌 비법, 기법이 있더라라고 배우자, 가르치자. 야, 이것만 가지면 네가 혼자 집에서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해도 아우, 그냥 자꾸 여기저기 TV 보지 마시고 지 무덤 지가 파는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주식은 네가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렇게 나오면 오케이. 자, 이게 1차예요. 1차. 1차. 오케이. 딱 걸린 거예요. 1차. 응? 그 다음에 이제 2차는 2차는 뭐냐면 이제 물을 빼겠지만 자, 2019년 11월 20일 예, 지난해에 했던 겁니다. 유라테크. 자, 기본적 분석 유라테크 했죠. 그죠? 자, 1.57의 시가 형성되고 저가 1.25 살짝 빠져서 1.2 그랬다가 29.22 상한가까지 갔다가 16%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기가 막힌 거요. 예, 요렇게 맞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평선이 어디를 캔들의 어디를 하단을 찍어버리면 2분의 1 하단을 자 오케이. 자 이제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기가 막혀 끝내죠. 자 이렇게 그냥 생각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훅 하고 또 들어온 거예요. 거리량이 얼마래요? 800만 주. 미쳤네 그제? 갑자기 조용하다가 훅 이러는 거. 아 뭐야 이거? 하는 거죠 그죠? 침착한 거예요. 침착하자. 얘 뭐야? 그러고 얘를 한번 물을 빼는 거예요. 영역 뺀다고 그래요. 이 물을 빼야지. 왜? 물을 빼고 이평선을 집어넣어야 어디에 뭐가 들어오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다. 아까 그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을 뺐어. 뺐더니 잘 안 보이지.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쪽에 지금 포코, 헌터, G7, K7, 성진남이 킹 108, S007, S007 이런 것들이 아까 보셨던 빽빽한 수식에 의해서 만들어서 요게 표시 나게 해주는데 이거를 표시를 해주는 증권회사가 40여 개 증권회사에 2개밖에 없거든. 2개밖에 없다고. 웃기지? 자기네들이 기장하는 증권회사가 2군데밖에 없잖아요.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회사는 얘기를 못하죠. 이거 보면 어디 건지 뻔히 알지 뭐 굳이 얘기해. 그죠? 예? 예. 우리나라 네이버 다음 시장 점유율 누가 커요? 네이버. 같은 거예요. 그죠? 몇 년 전속 자, 그 얘기하지 않을게요. 전 그 회사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요.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요. 여러 가지 선들이 막 보여요. 그죠? 그죠? 막 보여. 그죠? 막 점점점점점점 있죠. 그래서 여기서요. 유심하게 보여야 될 2가지 라인이 있어요. 점선이에요. 하나는 파란색 점선, 하나는 빨간색 점선. 이렇게 기둥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 차트는 얘는 이제 차트를 하나 이렇게 열어놓고 또 차트를 하나 열어서 이건 물을 빼고 이건 이평선을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 파란색 점선, 빨간색 점선이 이게 포크고 이게 헌터다. 이게 도끼고 이게 사심이다. 자, 그런데 이 포크가 정가에 찍어버리고 헌터가 중심에 찍어야 된다. 반드시 그래야만 하느니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다른 이평선이 만나는 거는 나중에 차후에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은 이렇게 만나야 돼. 우선은 이렇게 만나야 돼. 우선은 이렇게 만나야 돼. 이제 확대한 거예요. 이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자, 보세요. 포크와 그리고 헌터가 들어가죠. 이렇게 만나야 돼. 녹색. 비율이 맞는 거야. 황금 비율. 오케이. 제가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맞으면 지난주에 강의 드렸던 기본적 분석을 들어가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요. 오케이, 합격. 그리고 부채율이 150% 이하여 합격. 유보율이 1000% 이상이요. 합격. 대주주 지분이 20% 이상이요. 합격. BPS 들어가기 전에 뭘 본다? 재무제표에 들어가서 안정성 지표를 봤더니 유동비율이 부채비율보다 연락장 몇 배, 3배가 많아. 오케이, 됐어. 합격.
그러면 지금 BPS 청산가치 봤을 때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비슷한 금액에 거래되고 있으면 땡큐. 내일 매수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내일 매수하는 데 있어서도 어디에 매수하느냐,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정확하고 완벽하고 수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된다. 왜? 내 돈이니까. 절대 한 푼도 잃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1원 한 장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방송은 이데일 TV만 하는 거예요. 돌처럼 변함없이 물처럼 한결같이. 변함없어야 되는, 그래야 한결같은 수익이 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칠판 필요 없어요. 자, 이리 바로 가요. 자, 이 기둥이 아까 그 기둥이야. 이 기둥이 아까 그 기둥이야. 녹색 화살표 나오고, 기둥 나오고, 포크 나오고, 헌터 나오고, 됐죠? 그 기둥이야. 종가가 7% 이상, 고가가 14% 이상. 이렇게 얘기하면 좀 수식을 아는 분들이 막 따라 하더라고. 그래서 소장님이 보시는 그 수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은 잠깐 좀 깨진 그림이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복잡하고 엄청나게 길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따라 하지 마시고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비스듬하게 만들 때는 제가 없겠죠, 이 세상에.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뭐 어떻게 끝나야 되느냐? 자, 만났으면 요거를 좀 잠깐 좀 확대하자. 만났으면 그래. 이 캔들을 반으로 갈라. 2분의 1이래. 그리고 3등분 한 거야. 그렇지? 이게 7% 이상이에요. 그럼 이게 8%라고 치자, 캔들이. 그럼 반으로 가르면 4%래. 4%를 3으로 나누면 1.3. 이 한 칸은 1.3. 그런데 이 1선, 그리고 2선, 3선은 종가가 되겠지. 그리고 4선, 5선은 3%야. 뭐, 종가로부터. 그래서 이 반으로 가른 이 위치는 종가를 0으로 보고 3%면 뭐요? 1.5%겠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국민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려워요? 응? 이게 막 차트가 나오고 하니까 막 수학 같고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아요? 아우, 나는 몰라. 복잡해. 그냥 종목이나 줘봐. 이거 봐. 인생은 그따구로 살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선에서 5선 안에 2.99% 안에 시가가 형성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발코니로 나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 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꼼꼼하게.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응? 완벽해야 돼. 회사가 멀쩡해야 돼. 물론 믿지는 않아. F1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이 자료는 누락,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다 이거야. 정확한 정보나 그걸 얻은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매매해서 네가 돈을 잃었다고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 회사에 또는 우리 회사에다가 자료를 제공하는 그 회사에 법적으로 소송 걸지 마라고 써 있어. 그래. 그러나 지금 현재 이 기둥이 나왔을 때 내가 매수를 들어가는 거야. 총으로 쏠 때 과연 내가 지금 어떻게 거기다가 써 있느냐. 까맣게 오케이. 부채비율 150% 이하 오케이. 유불 1000% 이상 땡큐.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응 알았어. 그래서 귀 닫고 입 닫고 눈 뜨고 표정을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침에 이 안에 5선지 안에 시작이 형성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제발 내 말 믿어봐. 진짜요. 얘가 1선이요. 그리고 얘가 2선이고 얘가 3선이 종까지. 그리고 4선 5선이야. 그러지? 5선은 뭐예요? 그러니까 3%는 딱 시작하면 안 돼. 동적 변동성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2.9% 이하에서 시작되면 그때는 한번 해봐.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동안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내 있는 돈을 막 그냥 주식에서 진짜 막 확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확 따고 싶은 그런 생각 진짜 막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이래도 잃고 저래도 잃고 손절치면 올라가고 따라서 하면 떨어지고 가겠지 하면 또 떨어지고 손절 쳤더니 또 올라가고 막 그죠? 그래서 막 방 안에 이거는 CCTV가 있는 거야.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누가 봐 너를. 너 안 봐. 너 안 보고 그냥 AI가 다 봐. 네 그냥 HTS.
그러니까 그걸 시장 감시 시스템 그런 게 있어. 자, 오케이. 여기서 시작을 할 때만 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안에서 시작할 때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이들리 가족 여러분, 시작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여기서. 화면 크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여기서. 일선 여기서는요, 아무 때고 사셔도 괜찮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그런데요, 종목이 일단은요, 시작에서요, 20개 중에 시작에서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가지 시작해서 바로 올라가는 종목도 있긴 해요. 20개 중에 하나. 그럼 19개는 대개는 샀다가 그저 시가 형성하고 약간 내렸다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는 삥, 따당, 합 이렇게 가는 거죠. 네? 합, 따당, 다이는 없어요. 우리는 따당, 예, 삥 이런 거 없어요. 아시죠? 자, 포커를 얘기하는 거예요. 게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과 그리고 차트, 이거 뭐 차트란 말을 써도 사실 이게 무슨 차트입니까? 이거를 나는 차트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웃긴 거죠. 이건 그 국민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막대 그래프잖아. 야,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갔대야? 응, 그래, 올랐어? 응, 그냥 빨간 겨. 그거 올랐냐? 응, 올랐어. 야, 파란 겨? 응, 떨어졌네. 그거요. 이게 무슨 산수고 이게 무슨 수학입니까? 이건 그냥, 이건 산수가 아니고 수학이 아니에요, 그냥. 왜 이런데 휘둘리고 막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죠? 응? 왜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지, 복잡한 것처럼. 근데 실제적으로 아니더라고. 어? 내가 가보니까 지름길이 있더라. 어? 주라고 막 산행한다고 산에, 야간 산행 8시간 이마에다 프레시키고 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10분이면 가더라고. 지름길이 있더라고. 응? 응. 그렇더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전에 동학사에서 저 갑사로 넘어가는데 동학사에서 그냥 차 타고 갑사까지 가는데 뭐 얼마 안 걸려요. 한 15분? 10분? 15분. 예, 그거밖에 안 걸려요. 응. 그 동학사로 가서 갑사로 내려가서 식사할 거 아니에요. 뭐 미리 가서 그냥 밥 먹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유라테크입니다. 잘 보세요. 기본적 분석 확인했어요. 그죠? 응.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부채비율 주보율, BPS 봤어요? 오케이. 9,000원짜리였어요. 그리고요. 자, 안정성 지표 봤어요. 오케이. 땡큐. 됐어. 자, 이제 화면 키우는 거예요. 자, 일단은 3번 카메라로 갑니다. 오케이. 짜잔. 빡.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PD님. 자, 시작을 어디서 했는지 볼까? 시작을. 야, 시작을 어디서 했는지 봐봐. 시작을.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했잖아. 오선지 안에서 시작을. 오선지 안에서 시작했다고. 졸지 말고. 자, 오선지 안에서 시작했지?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 한번 눈여겨보는 거예요. 자, 올라간다. 어우, 어머머. 야, 어우,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오면, 야, 3%요. 얼른 팔어, 이제 팔어. 예, 이제 팔 준비할게요. 나 지금 커피 타고 있어요. 커피 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커피 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커피 타고 있어요. 얼마입니까? 1.3에서 0.1로 갔다가 10.49. 10% 가는 이 공간에 3%만 먹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3%.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리의 마술 2천만 원 가지고 복리로 하면 4천 되고 2달째면 8천, 9천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고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서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저 공지 하나 말씀드립니다. 2월 1일 날 아시겠죠? 자, 무료 강연에 여러분들 이델리온에 신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란 톡 메시지, 그게 여러분들 친구 추가하시면 많은 또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하여튼 명절 잘 세시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